아기 호랑이 아랑 일부, 사라진 그림자. 장마가 시작된 지 며칠째 숲은 눅눅한 습기와 흙냄새로 가득했다. 하늘에선 먹구름이 잔뜩 내려앉아 빛 한 점 허락하지 않았고 굵은 빗줄기가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 아기 호랑이 아랑은 굴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랑은 태어난 지 반년 남짓 된 작은 호랑이였다. 아직 얼룩무늬가 희미했고 앙증맞은 발은 흙탕물에 젖어 축축했다. 밖에는 짐승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아랑의 아버지인 숲의 제왕, 카람의 것이었다. 카람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자 어미 호랑이 나리가 아랑에게 다가왔다. 나리는 아랑의 털을 부드럽게 핥아주며 굴 밖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야? 아랑은 나리를 따라 굴 밖으로 나섰다가 멈춰섰다. 숲속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숲의 짐승들은 비명과 함께 도망치고 있었고 낯선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다. 아랑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불길하고 무서운 소리일 뿐이었다. 총소리. 나리는 아랑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리는 아랑을 굴 안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굴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약속해. 그것이 아랑이 나리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잠시 후 숲속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나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랑은 두려움에 떨며 굴 안에서 울부짖었다. 그날 밤 숲의 제왕 카람과 어미 나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랑은 며칠 동안 굴 안에서 어미를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을 때 아랑은 마침내 굴을 나섰다. 세상은 아랑에게 아무런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빗물은 아랑의 털을 축축하게 적셨고 차가운 바람은 아랑의 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날 밤 아랑은 처음으로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이 세상에 아랑을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랑은 작은 몸을 이끌고 캄캄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기 호랑이 아랑 2부, 배고픈 발걸음. 어미와 아비가 사라진 지 일주일, 숲은 더 이상 아랑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푹신했던 굴바닥은 차가운 흙바닥이 되었고 익숙했던 어미의 냄새 대신 낯선 공포가 코를 찔렀다. 가장 끔찍한 것은 굶주림이었다. 아랑은 아직 사냥을 배운 적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어미가 잡아다 준 신선한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며칠을 굶주린 아랑의 몸은 점점 앙상해졌다. 가느다란 다리는 힘없이 후들거렸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쓰라렸다. 뱃속에서는 천둥이라도 치는 듯이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랑은 먹이를 찾아 숲을 헤맸다. 풀숲을 삽사시 뒤지던 아랑의 눈에 다람쥐 한 마리가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다가가던 아랑은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 작은 소리를 냈다. 겁에 질린 다람쥐는 눈 깜짝할 새 나무 위로 사라졌다. 허탈함에 주저앉은 아랑은 힘없이 컹 하고 울었다. 뱃속은 더 격렬하게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썩은 나무에서 붉은 과일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둥글고 탐스러운 과일은 아랑의 눈을 사로잡았다. 어미는 호랑이는 오직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그 어떤 가르침도 의미가 없었다. 찢어질 듯한 배고픔이 아랑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아랑은 떨어진 과일을 코로 툭툭 건드려 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다. 혀끝을 스치는 달콤한 과즙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아랑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에 허겁지겁 과일을 먹어치웠다. 그날 이후 아랑은 먹이를 구하는 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사냥 기술을 익히지 못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먹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선 처절하게 숲을 뒤져야 했다. 아랑은 썩은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나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찾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냄새만으로 흔적을 쫓고 작은 물고기를 낚아채려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기도 했다. 토끼굴 주변을 서성거리다 사나운 어미 토끼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배고픔은 아랑에게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다. 아랑은 허기를 견디며 야생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앙상했던 몸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이글거리는 분노와 맹수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랑은 더 이상 순진한 아기 호랑이가 아니었다.
아기 호랑이, 아랑산부, 낯선 경계. 배고픔을 이겨낸 아랑은 이제 제법 씩씩해졌다. 하지만 숲은 여전히 아기 호랑이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다. 밤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무리의 울음소리는 아랑의 작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덤불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들도 아랑을 긴장시켰다. 아랑은 늑대들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피했지만 좁은 굴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선 먹이를 찾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용기를 내어 굴 밖으로 한 발짝 내딛는 아랑의 눈빛은 결연했다. 익숙한 숲의 풍경을 벗어나 먹잇감을 쫓아 한참을 가던 아랑은 갑자기 멈춰섰다. 저 멀리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숲의 왕처럼 위험 있는 곰이 아랑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랑의 작은 몸이 얼어붙었다. 어미가 늘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다. 절대 곰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아랑은 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랑이 더 이상 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곰은 무심하게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랑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후 목이 말랐던 아랑은 강가로 향했다. 시원한 물을 마시려던 순간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늑대 무리를 발견했다. 늑대들의 눈은 번뜩였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아랑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작은 몸을 이끌고 숲을 가로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늑대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굴이 많은 절벽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아랑은 기적처럼 작은 바위 틈을 발견했다. 몸을 웅크려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틈이었다. 아랑은 재빨리 그 안으로 몸을 숨겼다. 늑대들은 바위 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 발길을 돌렸다. 아랑은 바위 틈 안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곰과 늑대 무리를 만나면서 아랑은 야생의 혹독한 규칙을 깨달았다. 이 숲은 아랑만의 것이 아니었다. 각자의 영역이 있었고 그 경계는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법이었다. 아랑은 싸우는 법 대신 숨는 법과 피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다. 불필요한 충돌은 생명을 위협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아랑은 홀로 숲의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아기 호랑이 아랑사부, 은밀한 사냥꾼. 계절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숲은 여름의 열기로 숨막히는 듯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버텨낸 긴 겨울, 그리고 봄을 지나며 아랑은 굶주림과 싸우는 법을 혹독하게 배웠다. 그 시련 속에서 아랑은 몰라보게 컸다. 어린 티를 벗은 몸은 제법 단단해졌고 어미를 쏙 빼닮은 검고 굵은 줄무늬가 선명해졌다. 날카로운 송곳니는 엿가락처럼 길게 뻗었고 발톱은 바위도 긁어낼 만큼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사냥은 잔인할 만큼 혹독했다. 무작정 덤벼들었다가 잽싼 토끼를 놓치기 일쑤였고 바람의 방향을 놓쳐 냄새를 들키기도 했다. 수많은 실패가 아랑에게 가장 엄격한 스승이었다. 아랑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끈기 있게 숲을 관찰했다. 사냥감의 움직임, 바람의 흐름, 풀잎이 흔들리는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아랑은 풀숲 깊숙이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가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슴은 뿔을 드러내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바로 저 순간이 기회였다. 아랑은 조급함 대신 침착함을 택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몸을 최대한 낮춰 땅에 바싹 엎드렸다. 풀잎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를 느끼며 숨조차 쉬지 않고 사슴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온몸의 뼈를 울리는 듯했다. 사냥감에게 들킬까 두려워 심장을 쥐고 싶을 정도였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 아랑은 온몸의 근육을 터뜨릴 듯 달려나갔다. 녀석의 목덜미를 향해 정확하게 뛰어올랐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공격. 몸을 날려 사슴의 목덜미를 물어뜯자 사슴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이내 힘을 잃고 쓰러졌다. 사냥에 성공한 아랑은 비로소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배를 움켜쥐고 떨어져 썩은 과일이나 남이 먹다 남긴 흔적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날 아랑은 숲의 완전한 포식자로 다시 태어났다. 혼자였지만 굶주림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법을 깨달았다. 이 첫 성공은 아랑에게 단순한 배부름 이상의 의미였다.
아랑은 자신이 이 혹독한 숲에서 살아갈 자격을 증명해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다. 아기 호랑이 아랑, 오브 오래된 상처.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숲은 초록빛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하얀 눈을 맞이했어요. 아기 호랑이였던 아랑은 이제 어엿한 성인 호랑이가 되었답니다. 더 이상 배고픔에 허덕이거나 다른 맹수를 피해 숨지 않았어요. 이제 아랑은 늠름한 모습으로 숲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포효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아랑의 위험 앞에 고개를 숙였고 아랑은 숲의 질서를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랑은 깊은 숲속에서 사냥감을 쫓고 있었어요.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던 그때 코끝을 스치는 낯익은 냄새에 아랑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했지만 그 냄새는 아랑의 어린 시절 끔찍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섬뜩한 것이었어요. 아랑은 무언가에 홀린 듯 사냥감을 포기하고 그 냄새를 쫓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냄새가 멈춘 곳은 낡은 고목들이 엉켜있는 숲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곳은 아랑이 부모님을 잃었던 비극적인 장소였어요.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빛, 천둥처럼 울리던 굉음, 그리고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 아랑은 그제야 그 소리가 총소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녹슨 철 조각과 찢어진 천 조각들은 아랑의 어린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끔찍한 냄새가 바로 인간의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랑은 울부짖고 싶었지만 슬픔은 이내 거대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아랑의 두 눈은 붉게 물들었고 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아랑은 분노에 가득 차 인간의 흔적을 쫓아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의 입구에서부터 나뭇가지에 매달린 덫과 기이하게 생긴 쇠붙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 아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아랑에게 인간은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아랑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고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랑의 상처는 깊고 그 상처는 복수심이라는 이름으로 아랑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숲의 수호자였던 아랑은 이제 인간 사냥꾼으로 변해갔습니다. 아기 호랑이 아랑 6부, 길잡이의 등장.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아랑은 숲의 경계를 더욱 엄격히 지켰다. 인간의 발자국 냄새가 나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고 덫을 발견하면 사정없이 부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랑은 인간의 덫에 걸려 날개를 다친 나이든 수리부엉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부엉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덫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아랑은 처음에는 다가가지 않았다. 인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덫이었고 부엉이 역시 인간에게 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부엉이의 눈에서 공포와 절망을 본 아랑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혼자 남겨졌던 그날 밤의 공포,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배고픈 시간들. 잠시 망설이던 아랑은 조심스럽게 부엉이에게 다가갔다. 부엉이는 잔뜩 겁을 먹고 아랑을 노려봤다. 걱정 마라. 널 해치지 않아. 아랑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부엉이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아랑은 발톱으로 덫을 부수려 했지만 덫은 단단한 쇠로 만들어져 쉽사리 부서지지 않았다. 아랑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덫과 싸웠고 마침내 덫을 부수는 데 성공했다. 고맙구나, 숲의 어린 왕이여. 부엉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지혜였다. 지혜는 수백 년을 숲에서 살아온 현명한 존재였다. 지혜는 아랑이 덫을 부수며 흘린 눈물에서 깊은 상처를 보았고 그의 행동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지혜는 아랑에게 숲의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인간은 숲의 일부가 아니지만 숲을 파괴하는 건 인간만이 아니다. 숲의 진정한 힘은 공존에 있다. 아랑은 처음에는 지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혜가 들려주는 숲의 역사와 여러 생명체의 이야기는 아랑의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아랑은 지혜를 통해 숲에 숨겨진 규칙과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지혜는 아랑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아기 호랑이 아랑 7부, 공존의 균형. 지혜와의 만남 이후 아랑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경계심은 단단한 바위처럼 아랑의 심장을 켰지만 지혜의 목소리는 그 바위 틈새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이슬과 같았다.
모든 생명은 숲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조각이라는 깨달음은 닫혔던 아랑의 시야를 넓혔고 숲의 모든 존재를 향한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다. 뾰족하게 곤두섰던 발톱이 무뎌지고 털끝까지 날 서 있던 저기가 희미해지며 아랑은 비로소 숲의 진정한 숨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숲의 고요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 비명은 단순히 공포에 질린 외침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과 절망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아랑은 그 소리의 근원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다. 숲의 깊숙한 곳, 햇살조차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 사냥꾼이 교묘하게 숨겨둔 강철덫이 버티고 있었다. 그 덫에는 이제 막 성체로 자라나는 어린 사슴 이슬이가 걸려 있었다. 톱니 모양의 덫은 이슬이의 여린 뒷다리를 잔인하게 짓눌렀고 붉은 핏방울이 마치 숲의 초록 이끼 위에 피어난 핏빛꽃처럼 번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이슬이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며 절규하고 있었다. 아랑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인간에 대한 분노와 증오 대신 그 분노를 잠재우는 끓어오르는 연민이 아랑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과거의 아랑이었다면 인간의 잔인함에 분노하며 돌아섰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혜의 말이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아랑의 내면을 흔들었다. 숲의 진정한 힘은 공존에 있다. 모든 생명은 숲의 균형을 이루는 소중한 존재다. 아랑은 조심스럽게 이슬이에게 다가갔다. 이슬이는 아랑의 거대한 그림자를 보자마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절규했다. 아랑은 그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절규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랑은 이슬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이슬이의 다리를 오가맨 쇠사슬을 물었다. 튼튼한 강철은 아랑의 이빨을 파고들었고 턱뼈가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 하지만 아랑은 온몸의 근육을 곤두세워 끊임없이 쇠사슬을 물고 흔들었다. 우지직하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마침내 사슬이 끊어졌다. 자유를 되찾은 이슬이는 피 흘리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고통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아랑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함, 그리고 깊은 신뢰가 뒤섞여 있었다. 이슬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의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을 보며 아랑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압도적인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숲의 모든 생명을 품을 때 비로소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랑의 심장에는 이제 숲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새로운 사명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랑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분노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숲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자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거듭난 것이다. 숲의 바람은 이제 아랑의 새로운 사명감을 실어날랐고 숲의 모든 생명들은 새로운 수호자의 탄생을 예감했다. 아기 호랑이, 아랑 팔부, 새로운 가족. 어린 사슴을 구한 호랑이 아랑의 이야기는 잔잔한 물결처럼 숲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아랑을 바라보던 동물들도 이제는 경계 대신 따뜻한 호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위협적인 호랑이가 사실은 숲의 생명들을 돕는 존재라는 소문이 숲의 나무들 사이를 속삭이듯 오갔습니다. 아랑은 길을 잃은 새끼 오소리를 찾아내 안전한 둥지까지 데려다 주었고 덫에 걸려 괴로워하던 족제비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이빨 대신 부드러운 발길로 덫을 부수어 주었습니다. 겁 많던 작은 다람쥐들도 더 이상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지 않았고 아랑의 커다란 머리 위에서 재롱을 부리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숲은 이제 아랑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닌 정겹고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랑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미를 잃은 어린 멧돼지 토리였습니다. 사냥꾼의 총성에 홀로 남겨진 토리의 작은 몸을 보며 아랑은 씁쓸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토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아랑은 녀석에게 먹이를 찾는 법을 알려주고 밤이 되면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토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토리는 커다란 호랑이 아랑을 의심 없이 따랐고 아랑 또한 토리를 보살피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토리의 재롱과 천진난만한 모습은 아랑의 단단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랑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모든 동물들은 아랑을 진정한 수호자로 인정했고 아랑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랑은 현명한 부엉이 지혜에게 조언을 구하며 숲의 이치를 배웠고 토리를 돌보며 따스함을 되찾았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숨쉬며 아랑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랑은 혼자가 아닌 숲의 일원으로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숲은 아랑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아랑은 숲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사랑받는 가족이었습니다. 아기 호랑이 아랑 구부, 복수의 그림자. 숲에 다시 가을이 찾아오고 있었다. 아랑은 어린 멧돼지 토리와 함께 먹이를 찾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낯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다. 총 냄새, 그리고 인간의 냄새. 아랑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낯선 냄새가 났던 곳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집이 하나 있었다. 집 주변에는 동물들의 사체가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아랑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토끼도 있었다. 아랑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때 나무집에서 만식과 상구라는 두 명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들의 모습은 어렴풋한 기억 속 밀렵꾼들과 똑같았다. 아랑은 그들의 손에 들린 총과 날카로운 눈빛을 알아봤다. 그들은 바로 아랑의 부모님을 앗아간 그들이었다. 잊고 지냈던 슬픔과 분노가 복수심으로 폭발했다. 아랑은 맹렬한 기세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때 지혜의 목소리가 아랑의 머릿속에 울렸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인간은 숲의 일부가 아니지만 숲을 파괴하는 건 인간만이 아니다. 숲의 진정한 힘은 공존에 있다. 아랑은 잠시 멈춰섰다. 눈앞에는 토리를 비롯한 숲의 동물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랑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아랑은 이성을 되찾았다. 맹수로서의 본능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소리를 내뱉었고 앞발로 땅을 긁어 포효했다. 밀렵꾼들은 아랑의 위압적인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아랑은 밀렵꾼들을 숲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아랑은 단순한 복수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숲의 평화를 지키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리고 아랑은 이제 자신의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숲의 왕이 될 준비가 되었다. 아기 호랑이 아랑 시프, 숲의 수호자. 밀렵꾼들을 숲 밖으로 쫓아낸 이후 아랑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은 이제 숲의 모든 생명을 향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바뀌었다. 아랑은 매일 숲을 순찰하며 혹시라도 남아있을 인간의 흔적을 살폈다. 아랑은 길을 잃은 어린 사슴을 발견했다. 아랑은 조심스럽게 사슴에게 다가가 숲의 안전한 길을 알려주었다. 숲의 모든 생명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아랑은 어린 동물들에게 사냥과 생존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특히 아랑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어린 오소리 토리는 아랑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다. 토리는 아랑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연습했다. 아랑은 그런 토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숲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다. 아랑은 이제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아랑에게는 든든한 조언자 지혜가 있었다. 지혜는 현명한 늙은 곰으로 아랑에게 언제나 깊은 통찰력을 주었다. 지혜는 아랑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아랑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책임감이 이 숲을 더욱 강하게 만들 거야. 아랑은 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숲의 모든 동물들은 아랑을 수호자이자 숲의 왕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아랑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밤, 아랑은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 숲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소리들이 평화롭게 들려왔다. 아랑은 과거 부모님을 잃었던 그 끔찍한 밤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아랑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은 아랑이 더욱 강하고 현명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다. 아랑의 눈에는 슬픔 대신 굳은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랑은 숲의 평화와 균형을 지키는 훌륭한 호랑이가 되었다.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공존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아랑의 이야기는 숲의 전설이 되었고 모든 동물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다. 아랑은 오늘도 숲의 나무들 사이를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다.